어두운 방 한 구석. 한 노인이 항아리를 소중히 닫고 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정성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 든 것은 금도 은도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성기였습니다. 수십 년 전 칼로 잘려나간 그것을 소금에 절여 항아리에 담아둔 채 평생을 함께 살아온 겁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내시들의 삶이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를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 고통스러운 것에 수술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자들만이 궁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자청했을까요? 단순히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이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시는 왕의 그림자였습니다. 왕이 자고 먹고 볼일을 보는 모든 순간에 함께 있었던 유일한 존재. 왕의 은밀한 비밀을 알고 왕비의 속마음을 듣고 궁궐 안모든 정보가 그들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 힘은 때로는 대신들보다, 심지어 왕족들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거세당한 몸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았고, 결혼을 해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든 권력의 중심에 머물기 위해 끝까지 버텼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역사책이 감춘 내시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끔찍한 것의 수술의 전 과정. 잘린 성기를 평생 보관했던 이유. 성기능이 없는 내시들의 결혼 생활과 그날 밤의 비밀. 그리고 왕조차 두려워했던 그들의 막강한 권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극 속 내시들이 다시는 예전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선 내시들의 충격적인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한양 어느 뒷골목. 좁고 어두운 방 하나.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무 침대에 눕습니다. 15살, 많아야 20살 남짓한 어린 나이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당연합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남성을 잘라내야 하니까요. 방 안에는 화자수라 불리는 전문 거세업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 한 자루, 그리고 명주실 한 타래. 이 두 가지가 지금부터 이 청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수술 3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먼저 음식을 끊습니다. 흰죽만 조금씩 먹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대소변을 보는 게 극도로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수술 전날에는 물도 끊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수술 당일. 몸을 깨끗이 씻고 성기 주변을 말끔히 면도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됩니다. 화자수가 남자의 성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밑둥을 명주실로 꽁꽁 묶습니다. 왜 묶느냐고요? 피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주실로 단단히 묶인 성기는 점점 보랏빛으로 변합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 상태로 하루, 이틀, 사흘. 성기가 서서히 썩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릅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한 길이니까요. 이제 칼을 댈 때가 왔습니다. 화자수가 칼을 불에 달굽니다. 소독과 지혈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한 번에 단호하게. 싹두.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남자는 기절합니다.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쇼크사합니다. 잘려나간 성기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칩니다. 화자수는 재빨리 뜨거운 인두로 상처 부위를 지집니다. 살 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입니다. 상처 부위에 기름 종이를 덮고 가루약을 뿌립니다. 그리고 남자를 방 한 구석에 뉘어놓습니다. 이제부터 3일. 이 3일을 버티면 살고 못 버티면 죽습니다. 생존율 50%도 안 됩니다. 절반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첫째, 출혈. 지혈이 제대로 안 되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습니다. 둘째, 감염. 조선시대에는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상처가 곪으면 폐혈증으로 죽습니다.
셋째, 쇼크.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심장이 멈춥니다. 수술 후 3일 동안 남자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합니다. 목이 타들어가도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변을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 부위로 소변이 스며들면 염증이 생겨 100% 죽습니다. 그래서 3일간 절대 금식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성기가 잘려나간 고통.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갈증.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고역.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게 동시에 엄습합니다. 어떤 이는 미쳐버립니다. 헛소리를 하고 벽을 긁고 비명을 지르다가 죽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거둡니다. 3일이 지나면 화자수가 옵니다. 조심스럽게 기름 종이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확인합니다. 만약 상처가 잘 아물고 있으면 드디어 물을 줍니다. 한 모금 조심스럽게. 그리고 소변을 보게 합니다. 이 순간이 또 지옥입니다. 상처 부위로 소변이 나오는데 그 고통이란. 남자는 다시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살았다는 안도의 비명입니다.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살아남았다고 해서 바로 내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회복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변 구멍이 막히는 겁니다. 상처가 아물면서 요도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화자수가 다시 와서 가느다란 대나무관을 요도에 집어넣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은 사람 중 절반도 안 되는 숫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궁궐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사람들은 내시가 되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가난해서?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려나간 그 물건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칼로 잘려나간 성기. 피범벅이 된 그것을 화자수가 조심스럽게 집어듭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습니다. 소금물에 담깁니다. 그리고 작은 항아리에 넣습니다. 이 항아리를 약물단지라고 불렀습니다. 약물, 즉 남성의 물건이라는 뜻이죠. 내시들은 이 단지를 평생 간직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유교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유교에서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했습니다. 몸과 머리카락, 피부까지 모두 부모님께 받은 것이니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내시들은 그 가르침을 어겼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겁니다. 조상님들께 무슨 낯으로 뵙겠습니까? 그래서 내시들은 생각했습니다. 죽어서라도 온전한 몸으로 가자. 내시가 죽으면 가족들은 그 약물 단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성기 부위에 다시 붙였습니다. 물론 진짜로 붙는 건 아니고 그냥 갖다 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에 넣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완전한 남자로 조상님을 뵙니다. 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슬픈 일입니다. 평생을 불완전한 몸으로 살다가 죽어서야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바로 증명을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약물 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입니다. 정기적으로 혹은 불시에 내시들을 불러 세우고 바지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거세를 한 게 맞나? 왜 이런 검사를 했을까요? 가짜 내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왕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했습니다. 왕비, 후궁, 궁녀들과 매일 접촉했죠. 그래서 왕실에서는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했습니다. 이 남자는 성기능이 없다는 걸. 만약 성기능이 있는 남자가 궁녀나 후궁과 관계를 맺으면 왕실의 혈통이 흐려집니다. 대역죄 중에 대역죄죠. 그래서 내관내시를 관리하는 상급 내시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자, 바지를 내려라. 내시들은 줄을 서서 차례대로 바지를 내렸습니다. 내관이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잘렸구나. 다음. 만약 이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즉시 약물 단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단지를 열어서 안에 정말로 성기가 들어있는지 확인했던 겁니다. 약물 단지는 일종의 내시 자격증이었던 셈이죠.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가짜 내시가 적발된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숙종시대의 사건입니다. 한 남자가 내시 행세를 하며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거세를 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성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들켰을까요? 어느 날 불시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약물 단지? 당연히 없었죠. 거세를 안 했으니까. 급하게 다른 내시의 약물 단지를 훔쳐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내관이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이 단지의 주인 이름이 내 이름과 다른데? 당시에는 약물 단지에 주인의 이름을 적어 놓았거든요. 들통났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수형이었습니다. 왕실을 속인 죄, 궁궐에 불법 침입한 죄, 가짜 내시 행세를 한 죄. 모두 합쳐서 사형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약물 검사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리고 내시들은 약물 단지를 더욱 철저히 보관하게 됐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약물 단지를 평생 보관하는 게 쉬웠을까요? 소금에 절였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내시들은 정기적으로 단지를 열어서 소금을 갈아주고 햇볕에 말리기도 했습니다. 오프닝에서 봤던 그 장면. 노인이 항아리를 소중히 닫고 있던 모습.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는 단순히 항아리를 닫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남성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처럼요. 쓸쓸하지 않습니까? 한때 자신의 몸 일부였던 것을 이제는 항아리 안에 든 물건으로만 볼 수 있는 인생. 하지만 그게 내시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기가 없는 내시들도 결혼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성기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바로 그 의문을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그들의 첫날 밤은 어땠을까요? 성기능이 없는데 부부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은밀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붉은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내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혼례입니다. 내시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내시가 결혼을 해? 네, 했습니다. 조선시대 내시들 중 상당수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실록과 야사기록에 수없이 나옵니다. 먼저 이유부터 알아봅시다. 내시들은 왜 결혼을 했을까요? 첫째,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내시들도 인간입니다. 집에 혼자 돌아가서 빈 방에 누우면 외롭습니다. 말벗이 필요했고 누군가 밥을 차려주고 집안을 돌봐주고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사회였습니다. 성인 남자가 결혼을 안 하면 이상하게 봤어요. 저 사람 왜 장가를 안 가지? 내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성기능은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남자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셋째, 대를 잇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시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자를 들릴 수는 있었죠. 쪽 하나 친척의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여자가 내시와 결혼했을까요? 대부분은 가난한 집안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가난한 집 딸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좋은 혼처를 찾기 힘들었죠. 그런데 내시는 달랐습니다. 궁궐에서 일하니까 수입이 안정적이었고 신분도 어느 정도 보장됐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어떤 여자들은 오히려 그걸 장점으로 봤습니다. 임신의 고통도 없고 해산의 위험도 없다. 조선시대에는 출산 중에 죽는 여자가 많았거든요. 내시의 결혼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매를 통해 신부를 만나고 혼례를 올리고 신혼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첫날 밤, 신랑 신부가 단둘이 방에 남습니다. 촛불이 깜박입니다. 신부는 떨고 있습니다. 신랑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다릅니다. 신부는 두려움에, 신랑은 수치심에 떨고 있는 겁니다. 내시는 아내에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남자가 아니요. 대부분의 아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매할 때 이미 내시라는 걸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첫날 밤에 마주하니 현실이 다가왔을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민감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에 남아 있으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나 뿔로 남성 성기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야사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시들이 나무로 약물을 깎아 사용했다. 물론 이게 완벽한 대체품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신체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손, 입, 혀. 성교는 불가능했지만 애무는 가능했습니다. 어느 내시의 아내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비록 남자 구실은 못하지만 나를 만족시킬 방법을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기록에 없지만 상상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선정성 때문이 아닙니다. 내시들도 인간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비록 성기는 없었지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겁니다. 물론 한계는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시 부부들은 양자를 임양했습니다. 대부분은 친척의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쭉 하나 먼 친척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기록을 보면 내시들이 양자를 매우 아꼈다고 합니다. 자기 핏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교육도 시키고 장가도 보내고 재산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내시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 걸 용인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입니다. 조선 후기 야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내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는다면 내 아들로 삼겠소.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내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 시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친척 아이를 양자로 들이나 아내가 낳은 아이를 키우나 결과는 비슷하죠. 차라리 아내가 낳은 아이면 법적으로 친자식이 됩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비밀로 할 것. 아이 아버지는 알려지면 안 됨. 아이는 내시의 친자식으로 등록할 것.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슬픈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 맺는 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아내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아이를 위해 그렇게 하고 아이는 자기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평생 모르고 자라는 이게 내시들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들은 이런 삶을 감수하면서까지 내시가 되려고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내시는 왕의 그림자였습니다. 왕이 보는 모든 것을 받고 왕이 듣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부터 내시들이 누렸던 막강한 권력의 실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왕이 잠들어 있습니다. 침전 한 구석에 내시 한 명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왕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 왕의 모든 것을 듣는 귀. 그가 바로 환관 조선의 내시입니다. 내시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때로는 왕보다 더 강한 힘을 휘둘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권력의 원천은 정보였습니다. 내시는 왕실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밤에 누구를 불렀는지, 모든 것을 내시가 받고 들었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엄청난 가치를 지녔습니다. 대신들은 왕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전하께서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 내 상소문을 읽으셨나? 표정이 어떠셨나? 이런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내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내시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은자 몇 냥, 비단 몇 필, 때로는 집 한 채를. 내시는 그 대가로 정보를 흘렸습니다. 어제 전하께서 대감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면 내시가 직접 여론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왕에게 특정 신하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겁니다. 전하, 암흑의 대감이 전하를 욕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왕은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시는 내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선 후기 가장 유명한 내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김처선입니다. 김처선은 숙종의 내시였습니다. 그는 숙종을 40년 넘게 모셨습니다. 숙종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함께한 겁니다. 김처선의 권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김처선의 눈치를 보았다. 대신들이요. 재상들이요. 왕 다음 가는 권력자들이 내시의 눈치를 봤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처선이 숙종의 귓속말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이 상소를 올려도 김처선이 전달 안 하면 끝입니다. 왕이 볼 일도 없었던 거죠. 반대로 김처선이 특정 대신을 칭찬하면 왕이 그 대신을 눈여겨봤습니다. 당연히 김처선은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한양에 집이 몇 채, 지방에 토지가 수백 마지기. 내시 주제의 양반보다 더 부자였던 겁니다. 김처선이 죽었을 때 그의 재산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내시 주제에 어떻게 이런 재산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숙종도 옹호했으니까요. 내시의 권력 남용은 조선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태종 시대에는 한 내시가 뇌물을 받다가 척발됐습니다. 태종이 직접 신문했습니다. 내가 받은 재물이 얼마나 되느냐? 내시가 대답했습니다. 은자 3,000냥이옵니다. 3,000냥이요. 당시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노동자 3,000개월치 월급입니다.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죠. 태종은 그 내시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본보기로 삼은 겁니다. 하지만 내시들의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계속됐을까요? 구조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왕과 신하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 위치를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었고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도 내시를 함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 자신도 내시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왕이 아침에 일어나면 내시가 옷을 입혀줍니다. 왕이 밥을 먹으면 내시가 수저를 올립니다. 왕이 화장실 가면 내시가 뒤처리를 합니다. 왕이 잘 때 내시가 불을 끕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옷을 입혀주고 내 밥을 차려주고 내 뒤처리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왕과 내시 사이에는 감정적 유대가 형성됐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경우도 많았거든요. 세자 시절부터 모셨던 내시는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 곁에 있었습니다. 그 내시는 왕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밤에 무슨 꿈을 꾸는지. 왕 입장에서 그런 내시는 소중했습니다. 대신들은 때로 배신할 수 있지만 내시는 평생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왕은 내시를 신뢰했고 의존했고 때로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시가 충신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시는 그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왕을 조종하고 권력을 농단하고 나라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내시는 조선의 필요악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지만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 500년 조선 역사 내내 내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스템의 일부였으니까요.
지금까지 조선 내시들의 충격적인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명주실 하나에 달린 목숨, 평생 간직한 약물 단지, 성기 없는 남자의 결혼 생활, 그리고 왕조차 두려워한 막강한 권력. 내시들의 삶은 화려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 보였을 겁니다. 왕을 가까이서 모시고 재물도 많이 모으고 권력도 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은 처절했습니다. 남성을 포기한 데가 평생 고통과 수치심 속에 살아야 했던 삶. 사랑하고 싶어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던 비극. 이게 내시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부귀영화를 위해 남성을 버린 게 가치 있는 교환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충격적인 역사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내시의 삶 부러운가요? 동정되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